안녕하세요.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더위에 장마철까지 겹치면서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아질 때입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서 공부하느라 우리 학생들 많이 힘들겠지만 캠퍼스에서 거릴 미래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기분 좋게 지금을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적의 입시 전략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 상담 진행할 텐데요.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 입시계 전설이십니다.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정경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은 게요.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좀 던지고 싶습니다. 아마 경제력도 명예도 돈도 아니고 건강일 것입니다. 건강관리 잘하면서 수험생활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최선의 전략을 짜주실 두 분의 선생님 또 모셨는데요. 진학의 목표를 잡아주시는 입시계의 페이스메이커시죠. 충남 서령고등학교 최진규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서령고등학교 최진규입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더운 날씨에 이렇게 공부하는데 매우 힘들지요. 그래서 양보다는 질로 승부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열심히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집중도 안 되고 또 효율도 떨어지는데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이럴 때는 좀 밖을 거니면서 맑은 바람도 좀 쐬고,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운동을 하고 땀을 흘리고 찬물로 시원하게 샤워를 하고 또 책상 앞에 앉으면 몸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양보다는 질로 한번 변화를 도모해 보시죠. 예. 네, 마음에도 여유가 좀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9회 말 투아웃에서도 승리를 이끄는 진학계 구원투수십니다. 마포고등학교 진학부장이신 조진호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포고등학교 교사 조진호입니다. 고3 수험생 여러분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옛말에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많이 힘들더라도 조금만 참고 이겨내면은 좀 더 높은 곳에서 세상을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화이팅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에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 진학 상담 진행하고 있는데요. 상담받고 싶은 학생들, 문의할 분들은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되고요. 신청은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 관련된 여러 가지 소식들 저희가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도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간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학생 우선 화면 통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만나볼 학생은 글로벌 인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이고요. 논술 전형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늦지 않을까요? 또 외국에 관심이 많아서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은데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 외에도 어떤 학과들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전화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해외 문화와 언어에 관심이 많은 고등학생입니다. 네, 그렇군요. 기말고사는 아직 시작 전인가요? 네, 내일부터 시작이에요. 아, 그래요? 내일부터 준비는 잘 됐어요? 정시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내신에 대해서 준비를 못했어요. 아, 그래요. 그래도 내일부터 시작이니까 전화 끊고 네. 나서 또 열심히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기말고사도 화이팅 하시고요. 자, 오늘 최진규 선생님께서 도움을 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 정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난주에 아마 모의평가 성적표를 받았을 텐데 어떻게 만족스러웠나요? 그래도 떨어지지 않고 아직까지 유지하고 있어서 다행이고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성적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주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생님하고 오늘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런 방향을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참 긍정적인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학생에 대해서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화면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신 성적입니다. 국어 4.5, 수학 6.5, 영어 4.5, 사회 4.14, 평균 4.9입니다. 국어 성적입니다. 1학년 1학기 5등급이었거든요. 2학기는 4등급, 2학년에 올라가서 1학기 5등급, 4등급.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수학입니다. 수학은 1학년 1학기에 8등급이었는데 쭉 오면서 이제 6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2개 등급 올라가긴 했지만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성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영어입니다. 영어는 1학년 1학기에 5등급이었는데 2학기에 3등급으로 갔고 다시 이제 2학년 때 와서는 5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네, 모의고사 성적입니다. 6월 모의평가인데요. 국어 B 73%의 4등급입니다. 수학 A 59% 4등급, 영어 46% 5등급, 사회탐구에서 생활과 윤리 78%의 3등급, 세계사 64%의 4등급. 그래서 100분위 평균은 62.3%고요. 평균 등급은 4등급입니다. 네, 국어는 등급에 큰 변화가 없는 것을 이제 4월 달과 비교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4등급을 유지하고 있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과 윤리도 4월 달에 비해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비교과 볼까요? 네, 2학년 때 학급 반장을 했고요. 3학년 학급 부반장이었고요. 봉사활동을 우리 학생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1, 2학년 합해서 123시간이고요. 방과 후 학교 1학년 388시간이고요. 2학년 293시간을 수강했습니다. 네, 1학년 그 수상 내역인데요. 인문 고전 읽기 UCC 공모전에서 동상을 수상했고요. 자기소개서 쓰기 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 공모전 동영상 부문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2학년 수상 내역입니다. 통일글짓기 대회 은상, 절약글짓기 대회 동상, 그 다음에 폭력 예방 작품 공모전 C 부문에서 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희망대학입니다. 1지망은요, 인하대 아태물리학부 정시전형. 2지망입니다. 2지망은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 정시전형. 3지망입니다. 예, 충남대 무역학과 정시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내신과 모의고사 모두 4등급대 중위권 학생인데요. 우선 최준규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에 대한 성적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2학년까지 이제 내신 성적이 국영수사 4.9등급. 예,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을 이제 설정을 해봤을 때는 미치지 못하는 좀 아쉬운 그런 성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진로와 관련된 과목이라고 하면 이제 수학하고 영어를 꼽을 수 있을 텐데 이 과목의 성적이 이제 5에서 6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학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쉬울 겁니다. 어찌됐든 이제 우리 학생이 내일부터 이제 기말고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3학년 1학기 성적은 어느 정도라도 이제 향상이 돼야 되는 그런 과제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수능 성적인데요. 6월달 모의평가 성적이 국수 영탐 100분위가 이제 62.3%니까요. 이 부분도 역시 학생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 못할 겁니다. 등급 평균 4지요. 다만 이제 3월 달에 전국 연합 성적이 등급 평균이 4였고 그다음에 4월 달 전국 연합은 조금 향상이 돼서 3.8이었는데 6월 달 모의 평가가 이제 4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우리 학생의 그 수능 성적은 큰 변화는 없다.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정체돼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마도 이제 우리 학생이 수능에 어떤 그 승부를 걸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뭔가 이제 새로운 어떤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도 이제 보아질 수 있습니다. 과목별 100분위가 조금 높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 부분도 등급에 비해서는 좀 100분위가 낮기 때문에 어떤 향상에 좀 어떤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또 재수생들이 전체적으로 들어온다면은 현재 학생의 어떤 등급이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도 지금 가져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학생의 지원을 희망하는 인하대나 인천대나 충남대의 정시 지원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말고사가 내일부터 시작돼서 끝나고 난 뒤에는 이제 수능에 전념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을 텐데 이때 우리 학생이 수시에 지원한다라고 하면은 수능 최저 등급을 맞출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한테 이제 수능 성적의 어떤 목표점을 제가 이제 설정을 해준다라면요, 국어 같은 경우는 73% 4등급인데 89% 2등급에 좀 초점을 맞춰줬으면 좋겠다. 우리 학생은 최대 이제 단점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문학입니다. 화법이나 작문, 그 다음에 문법, 그 다음에 이제 비문학 같은 경우는 성적이 나름대로 이제 상위권 유지하고 있는데 문학이 상당히 약합니다. 그래서 문학 영역에 조금 더 집중해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수학은 이따가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수학에 대한 어떤 그 학습 방법을 물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 부분은 말씀드리기로 하고, 현재 4등급인데 상등급 정도 이제 유지하는 전략, 향상되는 전략. 그 다음에 영어는 5등급을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학생이 특별히 쓰기하고 이제 읽기, 독해 부분에 이제 약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한 등급 정도 올리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이제 독해 부분은요, 지문을 보면서 첫 문장하고 끝 문장을 보면은 전체적인 글의 흐름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보고 독해를 하는 그런 연습을 해볼 것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사탐은 생활과 윤리가 3등급인데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 학생이 시간을 내서 보완을 하면 2등급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성적 향상이 가장 기대되는 과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네요. 예. 네. 계속해서 비교과 분석도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비교과에 대한 생각은 본인이 좀 많이 약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시 쪽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을 쭉 살펴보면요. 우선 수상 경력이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해서요. 16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자기 주도성의 아주 명백한 증거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진로는 이제 일관되게 비즈니스 분야를 희망하고 있고요. 그 진로를 위해서 교육과정 동아리에서는 이제 토론반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그런 내용, 이런 부분은 이제 전공 적합성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2학년 학급 반장, 3학년 부반장, 이런 부분도 이제 리더십이 나타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봉사활동 아까 말씀드렸죠. 123시간, 상당히 많은 시간입니다. 이런 부분은 나눔과 배려라는 측면에서 어떤 인성적 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그 교과 학습에 아주 적극적으로, 진취적으로, 그리고 이제 탐구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수업에 참여했다는 그런 기록이 조금 부족했던 거는 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러나 우리 학생이 이제 그 독서 활동 상황을 보면 책을 상당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도 위인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읽었거든요. 우리 학생한테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위인전 쪽으로 이렇게 책을 많이 읽은 그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위인전을 읽으면은 제가 탐구 같은 거에서도 이제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탐구 과목이나. 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위인전 엄마가 많이 읽혔는데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읽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재미있어서. 그렇죠. 아주 분야를 막론하고 이렇게 위인전을 많이 읽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도서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책을 읽고 토론하고 동아리원들과 함께, 그리고 그 결과물을 모아서 책으로 책을 말하다라는 그 책을 출간했어요. 자, 이게 상당히 저한테는 이제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 이 책을 발간하는데 우리 학생이 어떤 역할을 했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출간했는지, 제가 만약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한다면 면접관이라면은 이런 질문을 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혹시 대답해 줄 수 있나요? 네. 교육부에서 일단 그게 주최한 프로그램인데요. 전국에서 몇 개 학교를 선정하고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학생이랑 선생님이 이렇게 책을 함께 만드는 그런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저희 학교가 선정이 되고 저도 이제 발탁이 돼서 그 동아리에서 이제 책을 만들게 된 건데, 저는 거기서 토론자 역할을 하고 토론을 하고서 저희는 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토론 녹음 내용을 이제 정리하고 동아리 블로그 올리고 검열까지 하는 작업을 맡았어요. 네, 그 과정을 너무 세밀하고 또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셔서요. 사실 제가 우리 학생이 학생부 종합전형에 면접이 왔다면 꼭 합격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학생의 비교과는 학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3자인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쟁력을 틀림없이 갖고 있다. 이 얘기는 어떤 의미에서는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이제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역할을 또 했었네요. 자, 우리 학생 지금 일지막으로 인하대를 희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인하대 100m 허들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상담받고 달리자!
자, 우리 학생 달려갑니다. 글짓기 수상 경력도 많아요. 큰 장점이죠. 첫 번째 넘겼고요. 동아리에서 책을 출간한 경험, 논리적 사고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도 넘겼어요. 수능 최저를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가 있어요. 논술 능력도 있을지 향상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50m에서 멈춰섰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현재까지 달린 부분은 50m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50m는 합격 가능성은 아니고요. 우리 학생이 얼마만큼 준비했는가 하는 정도를 평가한 거고요. 반 정도 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0m를 주신 이유, 그리고 우리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을 우선순위별로 최진규 선생님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 학생이 사실은 일지망에서 인하대 정시 전형을 희망했는데 정시 전형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수의 어떤 그 정형화된 틀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보면 우리 학생이 조금 이제 못 미친다고 봤고, 그래서 인하대 논술 전형으로 이렇게 이제 그 점검을 해봤는데요. 수시 모집 논술 전형, 뭐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까지 이제 준비하고 있다라면은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상당히 좀 두렵기도 하고 또 어렵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우리 학생이 글짓기와 관련된 수상 실적이 상당히 많이 갖고 있다. 그리고 또 책을 출간한 경험도 갖고 있다.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 우리 학생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글짓기와 관련된 자질과 능력은 갖추고 있다.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누구나가 갖추고 있는 능력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교과 성적만 가지고 수시 모집을 판단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논술 전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보기를 이제 희망을 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입시는 현실이기 때문에 논술 전형은 또 글만 쓰는 게 아니고 또 대학에 따라서는 이제 수능 최저를 보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가 이제 우리 학생한테는 1차적으로 넘어야 될 그런 관문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최저를 맞추기 위한 어떤 그런 전략은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서 이렇게 이제 차근하게 세워보길 바랍니다. 예. 네. 자, 그럼 우리 학생에게요, 어떤 전형이 적합한지 우선순위를 제가 먹여봤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1순위는 논술 전형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는 정시 전형으로 저는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1순위 논술 전형이 가장 적합할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요. 각각의 전형들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논술 전형을 지원하는 학생은 이제 내신 성적으로 본다라면 이제 3등급에서 4등급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지만,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내신 성적이 4.9니까요. 5등급에 가깝죠.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정도의 내신 성적이라면은 적성고사 전형을 추천하는 게 이제 맞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학생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과 자질, 저는 사실 이 능력을 이제 학생부를 읽어가면서 참 보석 같은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도 우리 학생이 과감하게 지원해 본다라면 어떤 결과를 얻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하는데요. 우선 이제 그 우리 학생이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 이제 글을 쓴 내용들이 그 논리적인 어떤 사고를 요하는 그런 글쓰기 대회도 많이 이제 출전을 했던 걸로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제 그 논술을 치르는 29개 대학 가운데서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수능 최저를 이제 적용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적용을 하지 않는 대학이 있죠. 수능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 가운데 가장 낮은 최저를 적용하는 대학이 서울여대입니다. 이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2개 등급 합 7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될 것 같은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등급 합 7.5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도 이제 아직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우리 학생이 수능을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수능 최저를 마친다라고 했을 때 2과목 정도에 집중적으로 이제 학습하는 전략을 구사한다라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다음에 2순위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요. 나름대로 우리 학생의 비교과 기록이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그 2개 내지 3개 전형 정도 이렇게 지원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우리 학생이 그 책을 출간했던 경험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서 이제 면접관들에게 어필하고 싶은 그런 어떤 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지원한다고 했을 경우는 반드시 자기소개서가 있는 그런 그 대학에 지원을 해서 그 출간 과정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마지막 3순위가 정시 전형인데요. 이 정시 전형은 뭐 크게 설명할 필요 없이 우리 학생이 목표로 했던 그런 전형이니까요. 꾸준히 수능 준비해가면서 이렇게 역량을 다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에게 필요한
그 전형과 또 이제 준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 우리 학생이 힐즈망으로 희망하고 있는 대학이 인하대학교인데요. 도전 가능성과 또 인하대학교 전형생의 특징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하대 일반 전형 정시 나군입니다. 아태물리학과인데요. 17명 선발하고요. 수능 100% 적용합니다. 수능 반영 비율은 국수, 영사 25, 30, 30, 15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되고요. 표준 점수를 이제 적용하면서 탐구 과목은 2과목을 이제 반영을 합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한번 살펴보면요. 경쟁률이 3.14대 1이에요. 그래서 21명 모집하는데 66명 이제 지원한 거죠. 그래서 경쟁률은 높아 보이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합격자들의 성적은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국수 영탐 같은 경우 2등급 정도, 그러니까 등급 평균으로 따지면요 1.5등급 정도, 100분위는 93% 이상이 나와야 될 정도로 합격자의 성적 평균은 상당히 높다. 우리 학생 아까 이제 제가 6월달 모의 평가가 62.3%라 했죠. 그 100분위 평균이요, 100분위 점수가 그렇다고 보면은 30% 정도 차이가 나니까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는 거죠. 일단 상향으로 보고 있고요. 인하대 인문계 특성화학과고요. 상당히 그 학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과입니다. 그래서 합격선이 서울 중위권 대학 수준을 상회하는 그런 학과입니다. 현재의 수능 성적에 비춰보면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도전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인하대는 지금으로 봤을 땐 좀 가능성이 적다. 네, 그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학생이 질문을 하고 있는 점이요. 논술 전형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늦지 않을까. 그리고 외국에 관심이 많아서 글로벌 인재가 되고 싶다. 근데 무역학과나 국제통상학과 외에 또 어떤 학과들을 볼 수 있을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선생님? 네, 그 논술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죠. 그 논술 전형에 지원하는 그런 기준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요. 수능 성적에서 국어 성적이 있거든요. 국어에서도 비문학 그 성적을 보면서 이제 그 어떤 그 논리력이라든지 사고력 이런 부분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 우리 학생의 그 비문학 성적을 보면요. 한두 문제 틀릴 정도로 상당히 우수합니다. 이제 문학은 상당히 약한데 비문학은 상당히 이제 그 어떤 능력을 갖추고 있는 그런 학생이고요. 또 한 가지 이제 그 논술 전형의 기준으로 삼는 부분이 이제 교내 그 글쓰기 대회의 어떤 수상 경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많은 어떤 글쓰기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이 동아리 활동을 과연 어떤 부분에서 했는가. 이제 글쓰기 동아리라든지 아니면은 이 토론 동아리 같은 경우는 이제 논리적 사고력을 배양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1, 2학년 때 이 토론 쪽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진행했고 특히 도서 동아리를 통해서 다양한 책을 읽고 토론을 하고 이제 책까지 발간했고 이런 부분을 본다라면은 우리 학생이 논술에 도전한다고 해도 충분히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 학생이 이제 마음을 먹었으면요. 나름대로 이제 지금까지 혹시 준비가 안 했더라도요. 각 대학별로 이렇게 그 모의고사가 나와 있으니까요. 그 모의고사를 보면서 그 유형을 익혀간다라면은 지금부터 해도 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학생이 궁금했던 부분이 외국에 관심이 많아 글로벌 인재가 되겠다라는 이제 진로와 관련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이제 통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무역 그리고 이제 경제학과 이런 쪽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요, 이제 어떤 통상이라든지 그 무역 쪽 이런 쪽이라 하면은 저는 차라리 어떤 그 외국어를 하나 완벽하게 할 수 있는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오히려 더 장점을 갖지 않는가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영어라든지 일어라든지 중국어 같은 그런 어떤 선진국의 언어는 이제 많이 일반화돼 있고 또 당연히 필요한 걸로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한창 지금 발전하고 있는 어떤 몽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인도 이런 그 나라들의 언어는요. 지금 전공하고 한다라면 아마 나중에 우리 학생이 졸업할 때쯤에는 우리 학생이 원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어떤 길로 가는데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조금 추상적일 때 구체적인 안을 갖고 도전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한 답을 얻는 그런 지름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언어에 대한 전공도 고려해보는 게 좋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추천
추천대학도 좀 설명해 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하대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국제통상학과 21명이죠. 학생부 교과 30에 논술 70%, 논술 비중이 상당히 높죠. 수능 최저가 2개 등급합 5인데요.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하기 때문에 뭐 나름대로 이제 우리 학생이 도전하면은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 논술 시험은 그 수능이 끝나고 난 뒤에 한 9일 정도 뒤에 11월 21일 날 이제 치러지니까 좀 여유가 있고요. 네. 2시간 동안 두 문항 세 논제가 이제 이루어집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은 24.9대 1 상당히 이제 경쟁률이 높지만 실질 경쟁률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도전 같은 경우는 상향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렇지만은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난 뒤에 9일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이제 준비할 수 있고요. 최저 전략은 국어 3등급, 생활과 윤리 2등급을 목표로 해서 이제 인하대 모의 논술을 충분히 풀어보고 유형을 익힌다라면 도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한국외대 논술 전형인데요. 아까 제가 이제 베트남어 말씀드렸는데요. 베트남어과가 9명을 이제 선발합니다. 논술이 70%고요. 역시 11월 21일 날 시험이 치러지기 때문에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실질 경쟁률은 14.59대 1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부담스러운 경쟁률은 아니고요. 합격자 내신은 조금 높은 편이지만 내신은 큰 어떤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우리 학생이 준비할 사항이죠. 이 대학도 이제 역시 이제 상향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제 어떤 그 탐구 능력, 그 다음에 이제 등급 능력 이런 거 우리 학생이 잘 준비하고요. 이렇게 준비한다면 아마 가능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단국대 최저가 없고요. 서울여대 2개 등급합 7인데 이쪽 대학의 논술 전형도 염두에 두고 한번 공부를 해볼 것을 권유합니다. 네. 자, 추천대학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상담 다 들어봤는데요. 우리 학생 어땠어요? 제가 몰랐던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네. 또 고려하던 논술 전형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잘 네, 들었어요. 네. 남은 기간 어때요?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네. 내일 있는 기말고사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보고요.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상담한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정경원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글로벌 인재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4개 맞는 전형 1순위 논술 전형, 2순위 학생부 종합 전형, 3순위 정시 전형입니다. 보완할 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모의고사 향상을 시켜야 하고요. 논술 능력을 향상시켜서 논술 전형도 대비해야 합니다. 추천 전형입니다.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논술 우수자 전형, 한국외대 베트남어과 논술 전형, 충남대 경영학부 지역인재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